동업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엎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동업계약이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동업계약을 할 때에 약간의 참고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저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하나의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기계를 개발하는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저랑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알다 보니까 그분은 저랑 허울 없이 대화를 나누거든요. 연세는 좀 많으시지만 그래도 기계 쪽으로 굉장히 감각 있는 분이셔가지고 저도 그분께 조언을 많이 구하곤 합니다. 그분께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대표님과 또 이 기계를 만드시는 대표님, 그리고 저희 회사, 이 세 개 회사로 동업에 대한 제안을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성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유통회사의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요. 서로에 대한 회사 소개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 그리고 사업성,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 나눴고요. 그리고 구두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를 끝내고 나중에 이걸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은 저희 회사에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길래 회의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동업 계약서 초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중순에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두 대표님은 제가 보냈던 계약서를 초안을 다 검토를 하셨고요. 약간의 수정 사항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회의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수정 사항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2월은 서로 간에 바쁜 일이 많을 것 같으니 1월 초에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1월 초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며칠 전 1월 7일 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미팅을 우리 회사로 와주셨기 때문에 이번 계약서는 제가 그 유통회사 대표님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 회사에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도 이유가 됐지만 당연히 그 회사의 실체도 제가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 사항도 좀 볼 겸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도착을 했고요. 우리 새 대표님은 유통회사 대표님의 방에서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최종 검토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한 분이 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 계약은 갑, 을, 병 이렇게 3명이서 계약을 하는 건데요. 계약자는 다 법인 회사예요. 유통회사 법인, 기계회사 법인, 저희 회사 법인, 이렇게 법인끼리 계약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뜬금없이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갑, 을, 병, 정. 정이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그 유통회사 대표님께 정이라고 하는 주주가 왜 한 명이 더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할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공언한 바가 많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을 더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을 더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의견을 줄 수가 있고 계약 내용은 조정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동업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짧게 검토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동업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분께서는 사전에 이야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불쾌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지분을 나누는 관계에서 1%, 2%를 조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협의를 볼 수가 있죠. 또는 역할에 대해서 이 역할은 내가 할 게 아니라 의리할 역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볼 수가 있지만 갑을병 계약하는 데서 정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사장님 이분이 누구신데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아주 공헌한 바가 크고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앉자마자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제가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회사에 계약하러 오기 전에
제가 계약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들을 다 했어요. 그 회사의 매출, 직원 수, 직원들의 연봉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서치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그 회사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을 했다는 것은 그 회사 대표님은 모르세요. 짐작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회사 대표님의 SNS도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셨냐면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냥 일반 동업자가 아니라 그 동업자분의 와이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원래 이 동업관계의 지분이 33, 33, 33 이렇게 지분이 나눠지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50%를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거잖아요. 사모님 25, 대표님 25, 집기 대표님 25, 저 25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쪽 유통회사 대표님이 50%를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사전에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 당일날 이 갑을 병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50%를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이유는 갑을병 계약 자리에 정이 계셔가지고 화가 났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동업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제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동업의 자리에서는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결정을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갑을 병 정의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계약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죠.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화를 낼 필요는 없죠. 그냥 이 계약은 안 하면 되는 거죠. 이 계약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하면 그만이고요. 때문에 어떤 그 동업 계약 자리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때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박차고 일어났던 이유는 정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표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니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라고 했더니 자꾸 부인이라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거짓말은 일단 아니죠. 와이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누구신데요? 라고 하니까 자꾸 뭐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표님 사모님이시잖아요. 대표님 사모님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주소지가 다르다. 주소지가 우리는 달라요. 이 사람이랑 나랑은 주소지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아니, 주소지가 다른 거랑 가족 관계인 거랑 사실 가족 관계여도 상관은 없어요. 가족 관계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게 뭔가 찝찝하다라든지 지분 관계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든지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데 뭐 두 분이 부부인 게 저하고 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닌 척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SNS에서 가족 사진을 봤거든요. 가족 사진에 장성한 따님 두 분, 그리고 사모님, 사장님이랑 찍은 여행 가서 찍은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 제가 다 봤는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차고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동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유통회사 대표님은 이걸 원하셨겠죠. 내가 33% 가져가는 건 적은 것 같다. 나는 50%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얼만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한 주식이 가치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께서 50%를 가져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만 검토를 하면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분을 믿을 수 없는 동업자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업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서로 간의 신뢰 확보예요. 오늘 그 유통회사 대표님을 소개해 주신 기계회사 대표님이 저희 회사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계회사 대표님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 깊이 되게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유통회사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계회사 대표님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왜 사과를 하시냐고. 그런데 저도 어제 화가 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는데요. 어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때 유통회사 대표님께서 연세가 많으셨어요. 50대 후반, 이제 환갑이 좀 지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께서 저한테 반말을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났거든요.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분보다는 연배가 훨씬 더 미치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반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저한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이 대표님께서도 연배는 두 분이 더 비슷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예의를 깍듯이 지켜주시는데 이제 이 유통회사 대표님께서 저에게 좀 하대하듯이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한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대신해서 사과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기계회사 대표님과 저희 회사만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유통회사 대표님께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이익금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물량을 그 유통회사에 다 밀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좀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